매주 월요일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침샘 자극하는 영상 함께 보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만두도 나오고요. 예, 도시락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점심시간 앞두고서 굉장히 침샘을 자극합니다. 네, 만두를 가지고 그라탕을 만들고 예.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근사하네요. 오늘의 예. 주제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한식입니다. 그렇죠. 김치에다가 국물 육수도 들어가고, 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뭐 요리사가 만든 한식 같아요. 네. 뭐 정말 근사하게 맛있겠네요. 음식들이 만들어졌는데 말씀하신 네네. 대로 마치 요리사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저 요리들의 재료는 다 간편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요즘 마트 가면 간편식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찌개도 있고 보양식까지 아주 다양한 간편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포장지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간편식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네, 저도 자취를 해서 그런지 이런 음식들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간편식을 해 먹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요리할 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보통 캠핑을 가거나 할 때 이제 간편식을 이용하는 편인데 밖에 나가서 사실 요리하기 번거로운데 불만 있으면 뭐 한 끼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주로 네. 그런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야외에서 실제로 간편하게 뭐 해먹지 않아도 재료 사지 않아도 해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많이 팔리나요? 네, 혹시 요즘 욜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뭐 들어봤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뭐 가사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간편식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요. 또 혼밥,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은 이제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도 이제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수치로 봐도 2010년에 7,700억 원이었던 간편식 시장이 지난해 2조 3천억 원까지 아주 몸집이 커졌습니다. 아, 네,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네. 정말 찌개, 국, 뭐 비빔밥 종류도 정말 간편식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몸집이 커진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가정식, 일반 간편 가정식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뒀다가 먹거나 뭐 실온에 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포장을 한 음식이 얼마나 신선하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편식을 만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포장입니다. 아하. 네, 그럼 포장이 아무래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이 패키징 센터, 그러니까 포장 기술만을 연구한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패키징 센터에 다녀와 봤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간편식들이 나가고 있는데 화면에서 네.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완제품을 데워서 먹는 레토르트형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 레토르트형 음식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로 살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120도 정도의 고온에서 특정 압력 속에서 이제 살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포장이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잘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다른 소재를 몇 개의 층으로 구성해서 보통 만들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아주 유명한 즉석밥이네요. 그렇죠. 저 즉석밥의 경우에도 3중으로 용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포장지 그 뚜껑의 경우에는 4중으로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그 즉석밥의 상징적인 그 용기의 모양도 20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용기가 찌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안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야, 아, 뭐 이유가 저는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내용물만 맛있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포장에도 저렇게 섬세한 아까 그 포장을 뜯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계가 여러 가지 뭐 하나 했더니 네.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뜯는 것도 일종의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포장지를 뜯을 때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이게 잘 벗겨지느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5kg 정도의 힘을 들였을 때는 노약자가 벗기기 힘들다라고 봐서 이제 그렇게 아하. 강하게 만들진 않고 아. 또한 200에서 300g 정도의 힘을 들여서 벗겨지게 되면 이게 포장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보통은 한 800g에서 1.2kg
kg 정도 힘으로 벗길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포장지를 뜯는 그 힘의 정도까지 연구를 한다니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맞아요.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간편식 또 김치, 포장김치를 또 들 수 있는데요. 포장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김치는 그 안에서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가스를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이 소포장된 김치의 경우에는 그 입구에 가스 흡착제가 들어있고요. 또 용기에 담겨져 있는 포장김치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밖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 유입은 차단하는 원웨이 일방형 그 밸브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김치까지도 저렇게 정교한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접목돼 있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편하게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간편식의 경우에는 이 방부제를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그 포장의 의미는 단순히 제품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포장은 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조리를 빨리 할 것이냐, 또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먹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포장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포장 하나에도 정말 기술과 많은 연구가 들어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저는 통조림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 주자인 간편식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통조림은 그렇죠. 어떤가요? 통조림도 요즘에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통조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방부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부제가 사실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통조림은 길잖아요. 어떨까요? 실제로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이 통조림 안에는 멸균 작업을 이미 거친 다음에 공기를 제거하고 밀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긴 유통기한도 문제 없이 섭취가 가능한 겁니다. 뭐 제대로 멸균 처리를 하면은 결국 방부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통조림에는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어요. 환경 호르몬. 네, 그건 그렇죠. 걱정이 없을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주석으로 만들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음식과 닿는 부분에서 이게 녹슬지 않게 하기 아.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 소량은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통조림 캔에 대한 이 환경 호르몬 기준을 0.6 ppm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에 따르면 굉장히 극미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임산부나 이런 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뭐 이런 사실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포장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 그리고 음식과 포장의 관계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예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